중학교 시절 나는 죽고 싶었다. 끔찍한 괴롭힘에 시달렸고 선생님들은 모른 척했다. 부모님은 각자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느냐 나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온몸은 멍투성이. 그날은 얼굴마저 엉망이어서 숨을 쉬는 것조차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꽤나 시골이라 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 있었다. 동네 양아치들조차 어쩐 일인지 그곳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정말이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곳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끊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쳐져 있는 건지 구분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이상한 종이 뭉치가 띠처럼 길게 이어진 경계를 지나서 사람의 발길조차 닿지 않는 숲으로 홀로 들어갔다.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서도 정작 밧줄도 칼도 없었다. 낙서투성이에 여기저기 찢어진 가방 안에는 나와 같은 신세의 교과서들만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다. 어찌할 도리가 없던 나는 근처 나무에 기대 앉아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 당시 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온몸은 욱신거렸고 정신적으로도 극도로 피폐해져서 쉬어야 함에도 잠들 수가 없었다. 잠이 들면 끔찍한 그 다음 날이 와버리니까. 학교를 가지 않아도 부모 중 한 명이 꼭 다른 사람을 데려와 나를 괴롭혔다. 발길질을 당하거나 주먹에 맞기도 했다. 모든 게 다 부질없다고 느껴졌는지 아니면 정말 몸이 한계에 다다랐던 건지 나는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자 마치 학교에 있을 때와 똑같은 요란스러운 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를 향한 괴롭힘은 무시와 폭력, 모욕과 험담 등 온갖 형태로 나타났고 나는 쉬는 시간마다 책상에 엎드려 간신히 버텨야 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소와 같은 날카로운 비난이 아니었다. 욕설인 것은 분명했지만 저거 뭐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딘가 당황한 듯한 목소리들이었다. 불길한 분위기였으니 분명 나를 향한 악담이었으리라. 겨우 잠들었는데 꿈속에서까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 건가 싶어 울컥 눈물이 쏟아졌다. 그래서 목 놓아 울었다. 귀가 찢어질 듯 했고 눈앞은 새까매졌으며 내 몸은 심하게 흔들렸다. 기절할 때까지 울었던 것이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끔찍한 일들을 떠올리며 이제는 제발 그만하고 싶다고 소리쳐 울부짖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누구에게도 이곳에 온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3명의 사람들에게 나는 발견되었다. 내가 살던 곳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유명한 할머니와 처음 보는 남녀, 그 집안 사람들인 것 같았다. 사실 나는 이 할머니의 손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할머니 일행은 나를 발견하자마자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곧장 손자가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갔다. 정말이지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는데. 하지만 엉망이 된 나를 본 손자는 평소에는 무서울 게 없어 보이던 모습과는 달리 극도로 겁에 질려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내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고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집까지 연락이 닿았다. 온갖 부상과 스트레스가 겹쳐 나는 한동안 입원해야 했고 내가 퇴원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나를 괴롭혔던 녀석들은 물론이고 선생님들, 심지어 교장 선생님까지 나에게 사과하러 왔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부모님마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말이지 이게 무슨 영문인지 나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다시 할머니에게 불려가 손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할머니가 그 지역의 유력자인 이유는 신탁이나 예언 같은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대로 그 집안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능력이라고 하며 마치 그 숲속의 어떤 존재가 할머니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영상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한다. 그 능력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고 하찮은 일과 중요한 일이 뒤섞여서 나타난다고 한다. 내가 그 숲속에서 정신을 잃었던 바로 그 시각, 할머니는 내가 집과 학교에서 겪고 있던 고통과 숲속에서 쓰러져 있는 나의 모습과 여러 목소리를 계시로 받았다고 한다. 마치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일이었기에 나는 그런 할머니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께서는 아주 강직하고 올곧은 분이었기에 내가 겪은 끔찍한 일에 크게 분노해 주셨다고 한다. 하지만 원래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숲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정신 이상을 겪거나 목숨을 잃거나 어쨌든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할머니에게 불려간 이유, 놀랍게도 그 숲속의 존재가 나에게 전할 말이 있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계시로 받은 말을 내게 전해주었다. 그놈의 목소리는 매우 불쾌하다. 2번 다시 오지 마라. 다음은 없을 것이다. 역겹다. 정말로 역겹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내 목소리에는 인간이 아닌 것, 특히 형체가 없는 존재를 억누르는 힘이 있는 것 같다고 한다. 내가 울부짖은 탓에 그 존재는 몸 상태가 나빠질 정도로 기력을 소진했다고 한다. 그날 이후 나는 숲에 가지 않았지만 부모님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은 나를 마치 몸에 난 종양처럼 조심스럽지만 어딘가 혐오스러운 눈길을 보냈고 결국 나는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도시로 도망치듯 떠났다. 시간이 흘러 직장도 구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다 보니 늙은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와 화해를 위해 10여 년 만에 고향에 돌아갔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숲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갑자기 5살짜리 딸아이가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숲속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고 있었다고 내게 말했다.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 딸아이를 아내에게 맡겨두고 아직 살아계셨던 할머니와 부모님께 대충 인사를 드리고 2번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다시 집이 있는 도시로 돌아왔다. 이건 여담이지만 정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 아주 싼 집을 일부러 빌려서 사흘 정도 집안 곳곳에서 계속 노래를 불렀더니 어느샌가 귀신이 사라진 적도 있다. 정말 내 목소리에는 무언가 힘이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은 축복인가? 불행인가? 여하튼 나는 그날의 기억을 아직 잊을 수 없다. 그 숲속의 존재도 나를 아직 잊지 못했을 것이다.